안녕하세요. 논리학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의평가 상황 판단 20번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에서 요구한 게 뭐였죠?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나가 채택된다, 가가 채택된다, 뭐가 채택된다 해서 뭐 채택에 관계되는 게 선택에 관계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위에 정보를 살펴봤더니 가나다 총 3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해서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는 가장 높은 계정안을 채택한다 하면서 뭐 선택 기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변환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해가지고 공식을 어떤 거에 적용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겠구나. 딱 이 정도까지 딱 보고 스킵하면서 이거 공식형 문제야. 그러면 기계적으로 공식의 정리가 필요해. 그 다음에 상황의 분석이 필요해. 공식에는 선정 기준도 있고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요게 있어. 이걸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정보를 유목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가나다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대상이 3개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을 봤더니 총합 높은 세 곳이 아니죠. 총합이 높은 곳 하나를 골라라. 이거고 동점 처리가 나와 있었어요. 평가 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 항목 점수 높은 애를 골라라. 그리고 조건을 보면 탈락 조건이 하나 나와 있었죠. 뭐였죠?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2점 미만인 경우 채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식도 적용할 필요 없고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공식은 그냥 주어진 점수를 더한 값인 총합인데 친절하게도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총합까지 더하기까지 다 끝내주셨어요. 근데 예외가 또 하나 있어요. 가점이 있어요. 가점 절차가 있다. 그래서 항목별로 다르고 2회까지니까 요거 좀 주의해야 된다. 당연히 이거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공식이 예외가 되는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상황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표에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표 그대로 활용합시다. 네. 그럼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판단은 뭐죠? 보기에서 하는데 보기를 아주 고맙게도 보통 그래요. 그 위에서 주어진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뭐 변화 없이 적용하는 걸 기억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억부터 변동 없는 기억부터 보자.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뭐라고 되죠?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지금 주어진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공식 예외 없이 나머지만 한 거죠. 가점 절차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는 입법부 점수 때문에 1점이라서 2점 미만이죠. 그래서 아예 선정 기준을 판단할 필요가 없이 그냥 탈락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나와 다가 있는데 당연히 총합이 더 나가 높네요. 13점으로.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가 채택돼야 되겠죠. 옳은 거고. 니은 가서 보니까 니은에서 3개의 개정안 모두 입법부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한 경우 이 최대가 2회죠. 입법부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2회 하면 플러스 1점이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원래 있던 게 변화가 된 게 뭐죠? 가가 탈락 조건이 더 이상 해당되지 않아요. 탈락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또 원칙대로 돌아가서 총합이 가장 높은 애들을 봤더니 가나가 똑같이 14점이죠. 14점일 때 동점 조건이 또 있었어요. 동점 조건. 아까 정리해놨죠. 미리. 국정을 기준으로 한다. 국정은 가가 4점이니까 나는 3점이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가가 선택돼야 된다. 디귿 보면 디귿에서는 나와 다만 나와요. 그죠? 가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가는 탈락 조건에 해당해서 어차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가는 제끼고 그럼 나는 점수가 얼마가 올라가? 나는 부처간 회의를 1회다. 부처간 회의는 뭐죠? 관계부처 수용 가능성에 해당하는 추가 절차예요. 이거는 점수가 2점 올라가네요. 그리고 다는 관계자 간담회를 2회 진행했대요. 관계자 간담회는 어디 있죠? 이해관계자 수용 가능성이 있죠? 1회당 1점씩 추가되네요. 그러면 얘도 2점이 올라가네요. 이랬을 경우 둘의 점수는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 더하기 2니까 15점. 다 같은 경우는 14점. 그럼 당연히 나를 채택해야 되죠. 근데 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체크를 볼까요? 이 문항은 뭐다? 딱 봤을 때 공식형 문항이다. 공식형 문항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공식형 문장은 선택 기준이 나오고 공식이 나와요. 뭐 점수나 점수를 부여하는 공식이나 점수를 변환하는 공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떠한 값을 내든. 그리고 조건이란 게 있어요. 뭐 여기서는 동점 처리도 일종의 조건으로 볼 수 있죠. 동점 처리하는 조건, 탈락 조건으로 공식이나 선택을 할 수 아예 없게 하는 거죠. 2점 미만인 경우.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놔야지 처음부터 가를 지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좋게 상황을 분석하면 되는데 친절하게도 표로 나와 있다. 표가 나와 있을 경우는 별로 뭔가 분석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표로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그죠? 표인 경우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보기를 보다 보니까 뭐뭐 하는 경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주어진 정보 외에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추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문항을 쭉쭉쭉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더 세세한 부분을 보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 조건이 나와요. 탈락 조건. 2점 미만이면 선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탈락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가장 먼저 적용해서 대상을 줄여줘라. 이런 의미다.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냥 이거 나중에 천천히 정석적으로 다 적용하라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어떠한 경우 이런 게 나온다. 추가사항이 나오는데 뭘 봐야 되냐? 이 추가사항이 들어왔을 때 기존 표와 무엇이 달라지겠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들은 보통 보면 뭐 예외나 아니면 상황 완전 틀어버리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 차 확인해서 다시 선정 기준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